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드디어 골을 넣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4라운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베티스를 상대했는데 이 경기에서 킬리안 음바페가 라리가 데뷔골 그리고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는 UEFA 슈퍼컵 아탈란타전에서 레알 마드리드 데뷔골을 넣었죠. 하지만 라리가 3경기에서 침묵하면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요. 결국 4번째 경기 베티스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해결사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현재 라리가에서 4경기 무패 2승 2무를 기록하고 있죠. 1위 바르셀로나하고는 승점 4점 차인데요.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는 승리, 원정에서는 무승부를 거두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원정에서의 무승부가 굉장히 아쉬울 텐데요. 물론 마요르카 원정, 라스팔마스 원정은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변이다, 이상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은 반드시 잡았어야 되는 경기인데 잡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1위를 독주하면서 우승을 차지한 이유는 이런 경기들을 잘 잡았기 때문이에요. 전반기에는 주드 벨링엄이, 후반기에는 비니시우스가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 까다로운 경기를 잘 잡았거든요. 근데 올 시즌 초반에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시간이죠. 카마빈과 주드 벨링엄이 부상인 가운데 킬리안 음바페가 합류했기 때문에 최전방 쪽에 새로운 조합을 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드필드 라인에 토니 크로스가 은퇴했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첼로티 감독에게 시간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바페가 골을 넣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를 추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와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4라운드에서 베티스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2골을 넣었죠.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골을 노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발베르데의 힐패스를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었는데 이 골은 이 경기의 결승골이자 음바페의 라리가 데뷔골이었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PK를 얻어내고 음바페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음바페는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게 됐습니다. XG값을 보면은 2.45 대 0.57 그리고 점유율은 6대4, 슈팅 숫자가 2배나 차이가 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가 22개하고 베티스가 11개 했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유효 슈팅을 7개 했는데 베티스는 2개를 했죠. 경기 기록을 보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당연히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경기라는 느낌이 듭니다. 경기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베티스는 경기 초반 레알 마드리드와 대등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 가운데 역습에 의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왼쪽에 앞대, 오른쪽에 로드리, 최전방에 아이토르 루이발이 움직이는 모습인데 후반전에는 비토르 호키가 교체 출전해서 헤더 슈팅을 한 차례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공격이 위력적이긴 했지만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 경기 패배를 당했고요.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를 지배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2대0 승리에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이런 아쉬움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베티스 상대로 리그 9경기 무패, 베티스 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음바페는 이 경기에서 라리가 데뷔골을 넣었고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이 경기에서 더 많은 골을 원했겠지만 그리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레알 마드리드는 이 경기를 통해서 은근히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경기 내용을 살펴볼까요? 안첼로티 감독은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드 벨링엄이 부상을 당한 다음 사실 다양한 선수를 선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다 귤러를 선발로 써봤다가 모드리치를 선발로 써봤다가 결국은 이 경기에서 세바요스를 선발로 쓰는 모습이거든요. 중원에서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바요스의 활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왼쪽 측면 쪽으로 빠지면서 연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나름대로 효과를 봤습니다. 이 경기가 세바요스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150번째 경기더라고요. 150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7골 14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바요스는 좀 아쉬움이 있죠. 2017년 여름에 베티스에서 영입이 된 다음 아스날에서 2시즌 임대 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세바요스가 이번 시즌까지 포함해서 6시즌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150경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하튼 세바요스 입장에서는 기회가 왔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다만 이 경기 이후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자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세바요스를 투입하면서 중원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종적인 움직임, 종적인 패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빠르게 공수 전환을 하는 팀이죠. 그리고 최전방에 응바페가 골을 넣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모습이라든가 측면으로 빠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순간적으로 비니시우스하고 위치를 바꾸는 모습도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다가 비니시우스가 계속해서 응바페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PK까지 양보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응바페와 비니시우스의 호흡은 날이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 최고의 선수는 발베르데라고 생각해요. 바야돌리드전에서의 그 프리킥 골, 그 골이 없었다면은 그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응바페에게 내주는 힐 패스, 와 진짜 보는데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 경기 장영훈 코치가 해설했는데 영훈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굿디의 그날 같았다. 굿디의 뒤꿈치를 신의 뒤꿈치라고 하는데 이 경기에서 발베르데의 힐패스를 보니까 발베르데의 뒤꿈치도 신의 뒤꿈치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정말 발베르데는 이번 시즌 내내 잘해주고 있습니다. 발베르데 없으면 어쩔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사실 추아메니가 조금 더 많은 걸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쉽고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수비 쪽에서도 약간 불안면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 4경기 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응바페 비니시우스의 호흡은 점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좋아져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응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모두 뒷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중앙 쪽으로 모이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린 다음에 공간을 안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 선수 사이에 아르다 길러라든가 모드리치라든가 세바요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조금 더 빠르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게끔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도 여실히 좀 드러나거든요. 토니 크로스가 경기 템포를 조율해 주잖아요. 그리고 노련하게 연결해 주잖아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마요르카전 이길 수 있는 경기 1대1이 되고 그리고 라스팔마스전 경기 시작과 동시에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도 고쳐야 되고 수비 쪽도 상대의 빠른 역습이라든가 고공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상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레알 마드리드가 은근히 부상자가 많습니다. 이 경기 전에 주드 벨링엄, 카마빈가, 알라바가 부상이었고요. 이 경기에서 세바요스, 맨디, 추아메니가 부상을 당했어요. 세바요스 같은 경우에는 6주에서 8주 정도 재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른쪽 발목 인대 부상을 당했죠. 하지만은 추아멘이라든가 맨디는 경미한 부상이니까 곧 돌아올 거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순간 레알 마드리드는 미드필드 라인에서 다양한 조합을 테스트해서 확실한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주드 벨링엄, 카마빈가, 세바요스가 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비 쪽에서도 나초가 나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으로 바뀌었죠. 알라바의 부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센터백 자원도 부족하고 그 가운데 맨디마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면 당연히 수비 쪽에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안첼로티 감독 경기 끝난 다음에 인터뷰를 한번 볼까요? 안첼로티 감독은 음바페가 라리가 데뷔골을 넣은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도 절대로 음바페에게 골을 넣으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골을 넣었으니까 이런 내용은 중요치 않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이길 자격이 있었고 더 나은 경기를 했고 모두가 더 단합했다. 승점 3점을 얻고 기분 좋게 휴식기에 들어간다.
결국은 팀이 하나로 뭉쳤고 승점 3점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 되고 싶은 모습에 한 걸음 더 내디뎠기 때문에 행복하다. 승리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A매치 휴식기 이후 이 기세를 또 이어나가야 되겠죠. 자, 이 경기 MVP는 당연히 라리가 데뷔골과 멀티골을 넣은 킬리안 음바페입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84분 출전해서 2골을 넣었습니다. 슈팅 9번, 유효 슈팅 3번, 그리고 패스 성공률은 81%고 키패스는 한 차례 했고 드리블도 2차례나 성공시켰습니다. 이 경기에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첫 단추를 깼기 때문에 이제 음바페는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음바페의 득점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이미 프랑스 무대에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보여준 건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월드컵에서도 보여줬죠. 그 정도로 음바페의 득점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호흡만 맞아 떨어진다면 음바페는 파괴력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음바페를 위해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계속 하더라고요. 이번 시즌 내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에서 PK를 음바페에게 양보하는 모습도 있었죠. 사실 비니시우스 PK 얻어내는 장면에 대해서 베티스의 펠그리니 감독이 비니시우스가 수비 위에 몸을 던졌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액션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PK가 선언됐고 음바페가 마무리 지었으니까 뭐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을 듯 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베티스도 그렇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경기예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 쪽이 좀 더 불만이 많았지만요. 여하튼 음바페가 이 경기에서 라리가 데뷔골 그리고 멀티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첫 단추를 깼거든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음바페의 골 퍼레이드는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요즘 가장 감명을 받고 있는 선수 페데리코 발베르데입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너무 잘합니다. 발베르데는 베티스 상대로 90분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힐 패스로 도움을 하나 적립을 했습니다. 슈팅 2차례, 유효 슈팅 하나를 했고요. 패스 성공률은 89%, 키 패스를 3회나 했습니다. 이 경기뿐만 아니라 올 시즌 내내 좋습니다. 아탈란타전까지 포함해서 올 시즌 공식 5경기에서 2골 1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90%고 5경기에서 키 패스를 10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2개씩은 한다는 얘기야. 발베르데는 미쳤습니다. 미드필드에서 폭넓게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오른쪽 측면 커버하고 오른쪽 측면 공격하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들어가고, 여기다가 힐 패스 얘기도 했지만은 창의적인 패스를 구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중거리 슈팅 능력도 갖고 있어요. 올 시즌 벌써 2골이에요. 박스 안쪽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타격하는 모습도 일품이고요. 약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레알 마드리드가 올 시즌 아탈란타전까지 포함해서 공식 경기 5경기를 소화했는데 이 5경기만 놓고 MVP를 뽑으라면 단연코 발베르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발베르데의 활약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발베르데가 이렇게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는 느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니 크로스가 중원에서 템포 조절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 최근 경기를 보면은 템포 조절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토니 크로스가 볼을 잡고 좌우 횡쪽으로 뿌려주는 패스, 이런 패스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이런 패스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거죠. 물론 바야돌리드전 승리한 다음에 안첼로티 감독은 발베르데가 토니 크로스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보면 발베르데는 대체 불가의 선수다. 그는 뛰어난 정신력을 지녔고 발전하고 있다. 크로스는 그를 대체할 완벽한 선수를 선택했다. 마치 발베르데가 크로스의 후계자처럼 얘기했는데 스타일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발베르데가 토니 크로스의 후계자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발베르데는 발베르데 같거든요. 그리고 발베르데는 발베르데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니 크로스가 하던 역할까지 발베르데가 맡는다면은, 물론 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역할까지 하면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아멘이라든가 카마빈가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도 모드리치라든가 세바요스라든가 이런 미드필더들을 계속 활용했던 것이고요. 발베르데도 인터뷰에서 추아메니와 호흡을 맞추는 것이 아직 어렵지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결국 추아메니, 카마빈가 이런 선수들이 토니 크로스의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훨씬 더 강해지겠죠.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도 강하긴 합니다만
레알 마드리드의 목표는 트래블이니까 훨씬 더 강해져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레알 마드리드 9월 경기 일정을 볼게요. 소시에다드, 슈투트가르트, 에스파뇰, 알라베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어려운 경기는 없어 보여요. 슈투트가르트가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잘해주고는 있지만 홈 경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어려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교통정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필요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코너 갤러거는 정말 잘하던데 훌리안 알바레스가 아쉽죠. 훌리안 알바레스가 터져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최근 3경기 무실점으로 수비의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공격 쪽에서는 약간의 기복이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요. 여하튼 9월 29일에 펼쳐지는 마드리드 더비는 정말로 재미날 것 같습니다. 이게 고비겠죠.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경기는 어려우니까요. 지난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코파델레까지 포함해서 2패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설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에 강한 팀이기 때문에 약점 위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쉬운 부분 위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음바페가 터졌습니다. 비니시우스 제 역할하고 있어요. 부상 선수가 너무 많은데 부상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드 벨링엄이 돌아와서 플레이를 하면은 토니 크로스의 빈자리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드 벨링엄이 워낙에 영리한 선수니까. 역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시간을 좀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나 이런 얘기하기 싫지만 역시 강하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